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좀 기다리셨죠? 네, 아니, 노래가 한 곡 반복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네. 네, 2020년 1월 6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서 오시고요. 음, 그렇죠. 미국과 이란, 어, 아주 뭐 일촉즉발, 뭐 피해 깃발 해가지고 이란 광장에서는 뭐 중앙 광장에서는 그렇게 깃발도 올리고 뭐 반드시 복수하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네, 사살했다 뭐 그런 보도 자료도 나오고. 네, 인상님 안녕하십니까? 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새해부터 뭐 바람잘 날이 또 없어요. 새해 첫날에 좀 증시가 좋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볼게요. 예, 선물지수가 이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예고가 됐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1선이 깨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겸손히 여기까지는 일단 밀릴 것이다. 1차적으로 짧게는 짧게는 2138 여기. 자, 그다음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9포인트. 2100포인트, 2109포인트까지는 뭐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여기서 3종 바닥을 찍고 그대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자, 받으면서 올라가고, 또 받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꺾이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뭐 50포인트 정도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포감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재고 추가 매수를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매수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요. 매수하시고 난 굳이 좀 더 기다리겠다 하시면은 2050포인트까지는 좀 이렇게 2050포인트를 기준 삼아서 꼭 여기가 온다고 또는 안 온다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돈 생기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모아가야 될 때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한번 그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이거를 열어놓잖아요. 쭉 열어놓습니다. 이 역대급 차트. 우리나라 역대 차트를. 네. 여정님 안녕하십니까? 물망총님 안녕하세요. 45 구경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들 오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네, 이게 말하기 앞서 아니 물망초님, 네, 그러더라고. 내가 올해 들어서 딱 1월 2일 되니까요. 1월 3일인가 2일 되니까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났어. 그동안에 흰머리 나봐야 뭐 한 개, 뭐 한 개, 많으면 두 개였는데 작년 그랬었거든요. 한 개 또는 두 개. 제가 어머니 집 가면은 가끔 우리 동생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새해 딱 들어서니까 흰머리가 한 10개 생겼어. 10개. 김정은 이 개새끼가 이거 아무튼 간에 흰머리가 10개가 좀 생겼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안은 대머리가 없다는 거. 아, 이게 참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131포인트에서 역사죠. 131포인트에서 현재 2155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레인저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자, 올려놓은 상황인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년 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2010년도가 되겠죠. 이제는 2010년도 새해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자, 여기입니다. 2010년도 여기에요. 자, 이 구간이죠. 2010년도 주식을 시작을 했다. 이제 10년 전에. 그럼 이때 지수가 1600포인트대거든요. 1600포인트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2000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607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럼 무려 10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동키님 안녕하십니까? 자, 10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지수가. 자, 1000포인트인데 1600에서 지수가 2600까지 올라갔다.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퍼센트 올라갔죠? 50% 이상 올라갔죠? 대략적으로 50%. 지수가 50%가 올라가면은 종목마다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사놨다면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15,000원이죠. 삼성전자가 이때. 자, 가격 변동 그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현재 55,500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55,000원. 그럼 15,000원의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오늘 종가 55,5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무려 269%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269%예요.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놨다면 269%예요. 오늘 기준 10년 전으로. 그러면은 이게 20년 전으로 놓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 그렇죠. 네, 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2000년도 1월 기준으로 가면 네, 대략적으로 한 4,800원이죠. 한 4,800원 정도로 잡고 배당 빼겠습니다. 배당 빼고 55,500원. 네, 1053%가 나옵니다. 10배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지난 20년 동안 아파트 값이 10배 오른 아파트 값 있습니까? 20년 동안 10배 오른 아파트.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배당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복리로 돌리면. 그러면 지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년 전에 주식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몇 포인트가 그래도 올라갔습니까? 600, 약 600, 500포인트에서 550, 약 600포인트 올라갔죠? 600포인트. 이런 사람들이 걱정을 할까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걱정을 할까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00년도 여기입니다. 자, 여기 2000년도 네, 여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지수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600포인트대죠. 600포인트대에서 주식을 사서 모은 사람들이 지금 지수가 얼마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3배 이상 올라갔죠?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때 주식을 20년 전에 사신 분들은 앞으로 이 500포인트, 600포인트가 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코스피의 지수가 5000포인트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500포인트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까?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보고 회사의 내재가치 펀더멘탈 자본주의를 이해를 하면 당연히 코스피는 3000포인트도 갈 것이고 4000포인트도 갈 것이고 우리가 5000포인트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00포인트도 갈 것입니다. 이거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네, 발을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되게 낙관적으로 봐요. 굉장히 겸손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저는 믿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 함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졌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20년 전이 더 쌌나요? 오늘의 짜장면 가격이 더 싸나요? 당연히 20년 전에 짜장면이 더 싸죠.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 짜장면 값이 더 비쌀까요? 아니면 더 싸질까요? 당연히 더 비싸겠죠. 당연한 거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현금을 깎아 먹어버리니까. 은행에다가 들어가는 것도 예금 금리가 이제 사실상 1%대이기 때문에 손해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죠. 왜? 인플레이션 자체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의 그런 빈곤층이 굉장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절반은 노인 빈곤층이에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뭐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당연히 주식을 하고 올바르게 가치 투자하고 하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주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주식을 하는데 잘못된 주식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투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매매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노후에 또는 머지않은 시점에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본주의. 여기가 자본주의예요. 주식은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파는 겁니다. 가장 먼저 사고 가장 늦게 팔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거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짜증과 화를 내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더 사야 됩니다. 그게 워렌 버핏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그게 워렌 버핏이 하는 일입니다. 아주 좋아하죠. 오늘날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일촉즉발 사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상황을 또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기회로 봐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예요. 철저한 기회다. 동특이 직전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젠 끝났다고 할 때가 그때 최저점이에요. 그 상황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북한의 예전에 뭐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2015년도 4차 핵실험까지 나왔을 때 뒤돌아보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기회였다는 거죠.
오히려 폭락도 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증시가 꼬꾸라졌을 때 50%의 하락이 나왔을 때 2000포인트가 800포인트대까지 갔을 때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가 대세 상승입니다. 엄청납니다. 800포인트대에서 22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단기간에 이때 현대차가 7배 올라가고 기아차가 13배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통상 3배에서 10배 정도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를 봤을 때, 자,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20년 전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 이 겸손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를 했다면 오늘날의 지수가 이렇게 밀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별거 아니군. 민트님 안녕하십니까? 닉네임이 좀 참신하네요. 민트 맛 나무.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야. 이게. 그럼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를 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2030년도에는 지수가 얼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2030년도 코스피 지수가 2030년에 자, 몇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슈 터질 때 파세요, 그거는. 2040년도에 코스피 지수는 몇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코스피가 자 2200, 자 오늘 종가가 2100이죠. 네, 2100입니다. 2155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2155포인트인데 2030년도에는 이게 얼마가 있을 거고 2040년도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2040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자 예를 들어 한 6000포인트 간다고 칩시다. 6000포인트 간다고 쳐요. 예를 들어 꼬꾸라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2040년도 여기 나나님 있네요. 저나 나나님이나 허니님이나 파밍님이나 레인저님은 그렇죠.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2000포인트나 2155포인트에서 샀는데 현재 6000포인트네. 6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오면 이게 악재입니까? 우리는 악재로 보진 않는 거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겸손 생각하는 게 또 시작됐군. 흔들기가 시작됐군. 또 개인들은 여기서 다 팔겠군. 손절치겠군. 못 들고 가겠군. 쉬나브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2040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인데 완전 떼돈 벌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다 집 사요. 저 때는 겸손하고 20년을 같이 하는데 갤러리아 폴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40년도에 20년 후에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 6천도 갈 수 있을 거고 5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8천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저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이 불과 10년 전에 박스권이라고 미국 국민들이나 애널리스트나 월가의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다 비관적으로 봤는데 근데 역사상 최고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죠. 누가 그걸 예상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존버지. 가만히 있는 거야.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잘 들어봐. 지금의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있잖아. 유치원생. 옛날 유치원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포함.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 또 뭐 고딩들이 더 나아가서 고등학생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똑같이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아, 6,000포인트에서 샀는데 5,000포인트로 떨어졌다. 야, 한국 증시 헬조선이다. 헬조선. 야, 우리 야, 이거 끝났다. 저 때도 대통령 욕하고요. 정책 탓, 뭐 나라 탓, 뭐 또 뭐 기업 탓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셨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날 헬조선이라고 그럴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자 봅시다.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겸손 추천 줍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겸손 추천 주고요. 오늘날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봅시다. SK 하이닉스를 저 멀리 이거는 이제 가격 변동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SK 하이닉스를 사신 분들이 이때 우리나라 지수를 이거를 걱정할까요? 이 사람들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만원에 사가지고 94,000원이죠. 자, 9만원대죠? 이거 얼마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 10년 전에 요거 20만원 간다 그래요. 이제는. 물론 20만원 가긴 가는데 뭐 5만원까지 밀리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간다니까요. 이거 못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주인데. 삼성전자 이어서 가장 센 놈인데.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오늘날의 여러분들 개인들은 SK 하이닉스를 18년도가 됐든 19년도가 됐든 20년도가 됐든 여기서 사면은 여기서 샀어요. 이렇게 꼬꾸라지면 야,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면은 또 20만원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앞으로 10년 뒤면은 20만원도 가고 30만원도 갈 수 있어요. 20년 뒤면. 또 못 사는 거야, 사람들이. 아, 비싸다. 20년 뒤면 또 못 사, 또 못 사. 영원히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주식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 못 사고 끝납니다. 영원히 못 사요, 삼성전자는. 겸손이 아무리 그러니까 공개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막 사도 될까요? 막 얼마 전에도 그랬죠. 이때도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 네, 사세요. 뭐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사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5만원 갈까요? 여기서 물어보시더라고. 네, 5만원 갑니다. 오늘날 삼성전자가 가장 싸다. 이게 상대적인 거다. 20년 뒤에는 지금 어린이집 다닌 애들이나 초딩들이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매매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 탓, 뭔 탓 하는 거죠. 손실 나가지고, 손절치고.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 무리하게 되고 잘못된 매매를 해가지고 투자 금액 다 잃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식시장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왜? 개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네,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은 이미 401k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착했죠. 월급의 10%를 강제로 떼어가지고 나라에서 주식을 사게끔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얼른 도입이 시급해요. 퇴직연금이나 어떤 개인연금이나 이쪽을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의 시중에 떠도는 돈들이 엄청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 부동산으로 쏠리잖아요. 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중의 자금들을 이쪽으로 밀어 땡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뉴스를 또 보니 와, 그 밀레니얼 세대 있죠. 저도 포함되더라고요. 1981년생부터 뭐 오늘날까지 뭐 이렇게 뭐 몇 년, 90 몇 년까지 밀레니얼 세대는 구찌, 뭐 루이비통, 뭐 작게는 뭐 60, 7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그거를 사더라고. 그 얘네들이 돈이 그러니까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알바 해가지고 알바 뛰고 또는 뭐 어떤 그냥 월급 뭐 2,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업계에서는 원래 타깃이 30대, 40대인데 30대, 40대에 타겟을 하는데 시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주름 잡기 시작하겠어요. 그게 각광받기 위해서 각광을 또 받았으니 걔네들 20대들이 그걸 구찌,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알바 뛰어가지고 1년간 또는 뭐 한 달 벌어서 한 달 써버리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명품 업계에서도 시각을 관점을 이쪽으로 맞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는 40대 50대 세대들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 희생하는 거죠. 이게 달리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게 아니다. 현재를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대책이 되느냐, 대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느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소확행.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떠오를 겁니다. 구찌의 매출액이 20대 매출액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구찌. 플렉스라고 그러죠. 플렉스. 20대 30대들이 그걸 질러버리니까 제 지인들도 질러요. 걔네들이 돈이 뭐 부자냐? 부자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 루이비통 코트 사고 얼마 전에 뭐 에르메스 이거 니트 350만원 주고 사더라고요. 아니 내가 안목이 있는데 겸손도 안목 하나는 있는 사람인데 야, 나는 그거 처음 에르메스인지 몰랐어. 그게 코트 안에 입고 있더라고. 에르메스라고 그러더라고. 350만원 니트 주고 샀더라고. 에르메스는 원래 좀 잔잔하면서 그런 멋이 있잖아요. 미친 거지. 아니, 그 정도 능력이 되면은 괜찮아. 써줘야 되니까. 에르메스를 사든 뭘 사든. 근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본인이 아는데. 사는 것은 괜찮아. 그래, 좋아. 그게 피해를 주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결국, 뭐,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뭐, 돈 빌려달라. 이제 그런 테크트리를 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물건이라는 것은 자고로 사기 전까지가 들뜨지 사고 난 뒤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면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그 이상 가치는 없어요. 사실상. 그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였지만 아무튼 간에 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는 거에 돈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쪽인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가 정 필요하다. 중고차 사는 거죠. 아니면 뭐 경차 타고 다니고 겸손처럼. 차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 지하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거 타고 다니시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겸손은 오늘날에도 주식 전략은 매수입니다. 매수. 이란과 미국과 이란간의 그 일촉즉발 어떤 군사 옵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이거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얘네들이 전쟁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예고 없이 터집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칠 때 뭐 예령 걸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 준비해. 우리 간다. 야 우리 들어간다. 야 우리 들어갈게. 너희들 여기 수비하고 있어.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우리 이쪽 침투할 거야. 너희들 한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새벽 야음을 틈타 그냥 시작 아주 폭격기 때려버리죠. 막 항공모함 가가지고 막 헬기 뜨고 아파치 트고 밑에는 막 장갑차 탱크 막 밀고 가고 폭격기로 조져버리고 박격포로 조져버리고 막 드론으로 공격하고 요즘에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공격할 때 하늘에는 폭격기 내려찍고 그 다음에 공중에는 아파치 300대 그리고 탱크 수백 대가 밀고 들어가죠. 포 쏘면서 뒤에선 박격포 자주포 쏘고 그리고 나서 다 숫대밭으로 만들고 특전 부대가 쫙 이렇게 훑어가고 그걸 일반 포병이 또 훑어가가지고 거기 다 자리 잡고 그랬잖아요. 영국군하고 다 같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안 터져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속보 뜨는 거야. 막 전쟁이라는 거는 또는 자고 있는데 터지고 그게 여러분들 전쟁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나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땅이고 간에 그냥 다 리셋됩니다. 뭐 이 USB 뭐 해가지고 뭐 나라에서 뭐 하드디스크 외국에 뭐 서버 저장 장치 해놔. 야 이 편한 세상 30층짜리 아파트 날라갔는데 반포 자이 숫대박 가루대는데 나라에서 그거 재건해 준다고? 절대 불가. 야 그거 이 나라를 믿어? 안 돼 그거. 내가 반포 자이 아파트 한 20억짜리 가지고 있어. 가루 돼버렸단 말이야. 그게 되냐고. 안 돼. 우리가 전쟁에 이기더라도 이게 안 올라간다고. 보상을 못 해줘.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뭐 땅 분석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식이 더 안전해. 어떻게 보면 생각해봐. 우리가 진짜 극단적으로 한번 보면 내가 반포자이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막 폭격기하고 아파트 다 무너지고 막 가루 됐다는 거야. 철근만 막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있어. 삼성전자 주식 있는 사람하고 그쵸? 반포자이 아파트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안전할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안전해. 왜? 삼성전자는 해외 공장이라도 있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기술력이라도 있고. 네 퍼퍼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제 그럴 수 있지. 전쟁 나는 겁니까? 전쟁 안 나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결국 도찐 개찐이에요. 결국은 도찐 개찐. 우리가 겸손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고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봐야 0.98이고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약간 급등 아닌 급등이 나왔잖아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약간 상승분을 좀 이렇게 밀린 거였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쾌추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전쟁 나면 오히려 주식을 사야지. 시아님 뭔가 아시는 분이네.
호로로님 뭐 다시 나가셨네요. 그런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오히려 주가가 올랐죠. 야, 전쟁 터졌는데, 전쟁 났는데 주식이 폭락 나가야 되는데, 야, 오히려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미치는 거지,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주식이 막 와장창창 막 상한가 치고 막 미친 듯이 막 가는 거야. 우리나라 치자면. 아, 필리피셔가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다. 나는 즐거운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는 좋은데요? 그동안 좀 비싸게, 회사가 좋은데 비싸게 거래가 됐던 회사들이 싸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저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백수 아니잖아요. 돈 벌고, 한 달에 수입 얼마고, 뭐 1년에 뭐 연봉 얼마고, 얼마 내가 얼마 모을 수 있고, 주식을 내가 1년에 1,000만 원 살 수 있는 사람과 2,000만 원 살 수 있는 사람, 3,000만 원째 살 수 있는 사람 다 다르잖아, 여기 사람들이. 그럼 내가 주식은 모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정도를 계속 모아갔다가, 이거 잘 보시라고. 1년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씩을 주식을 살 수 있다. 1,000만 원씩 1년에. 자, 1년 1,000만 원씩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3년이면은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5년이면 5천만 원이잖아, 우리가. 자, 7년이면 7천만 원이에요. 그 이후에는 수익이 얼마 터질까? 이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7년 동안의 이 수익과 7년 이후에 7천만 원을 운영했을 때, 순수 원금 7천만 원을 운영했을 때 얼마가 터질까? 10년이면. 막말로 투자 금액 6천만 원 들고 와가지고 겸손하고 10년 동안 했어. 3억에서 6억을 벌 확률이 높을까? 600만 원 될 확률이 높을까? 첩보 떼고 저 새끼는 10년에 회비가 6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 우리 장기 회원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지만, 그런다 쳐. 자, 6천만 원으로 들어와. 3억에서 6억 벌면 되지 않아? 막말로? 그럼 20년은 3억 찍으면 그 다음 30억이잖아. 1억 찍으면 그 다음에는 10억이에요. 돈 불어나는 게 달라. 10억 딱 찍는 순간 거기서 이제 뭐 하나 딱, 야, 10억이면은 DB 하이텍 같은 거 이런 거에 1억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억이 있는데 여기에 1억치 사고 KH 바텍에다가 여기서 1억치 살 수 있잖아. 네, 서산님, 파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년, 2년, 3년 동안 조정받았어. 4, 5, 6, 7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박 터집니다. 부자는 이렇게 천천히 되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하시는데,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되는 거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래, 주식을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안 파는 주식을 사겠다 라는 사람이 1년 만에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짜리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1년 만에 300%, 500%, 1000%짜리를 먹을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올해에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1차원적 사고가, 1차 사고가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때에 따라서는 10년이 걸릴 수 있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3달, 6달, 1년 만에 끝나는 거야. BH 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BH 보라고. 겸손 이거 11배 올라갔어요. 11배. 이거 11배 올라갔다고 1100% 올라갔어요. 견손님을 믿고 끝까지 작살내겠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언행 일치가 되신 분들은 10배를 먹는 거죠. 저는 10% 20% 먹으려고 주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VIP 들어오실 때 그거 하나는 생각하세요. 10% 20% 먹으려고 1% 2% 10% 20% 먹으려고 주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에서 1000% 이상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뭐 10% 뭐 달라집니까?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10% 수익 나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20% 먹고 박수치고 좋아해요.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고 그거 보고 있으면은 2배가 있잖아요. 20% 먹고 팔았는데 2배가 있다니까.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그게 다른 곳에서 그러한 습관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3살 벌은 80까지 간다. 내가 그랬잖아. 아모레퍼시픽 같은 똘똘한 종목을 이런 데서 역배열해서 사놓으면은 더 사라. 얼마나 지금 힘이 되겠습니까? 그쵸 나나님. 이번 같은 장에서 이렇게 험난한 장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회사를 이런 데서 계속 사라. 그럼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든든한 백이 되잖아요. 이게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신라 호텔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부진이죠. 이부진을 실제로 봤을 때 같이 일하고 싶죠? 저 사람과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이부진과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아니잖아. 이부진하고 동업하고 싶고 이부진한테 투자하고 싶죠. 이부진이라는 사람한테. 왜? 호텔신라 대표니까. 그럼 배팅 해야지. 여기 이런 종목에다가 뭐하고 있어? 이런 종목들 왜 안 사냐고. 역배열에서 터지고 있는데 역배열도 오지도 않았지만 이런 데서 막 헤헷거리고 있을 때 왜 안 사냐고요. 호텔신라를. 마찬가지. 반도체 삼성전자가 치고 가죠. 삼성전자가 치고 가면은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그거 나오잖아요. 조정 줄 때 DB 하이텍을 사놨어야지. 이거를 왜 안 사놓냐고. 여러분들 그니까 그게 그거야. 이런 걸 여기서 사놓고 그냥 개시장 마이웨이로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사냐고. 가버리잖아요. 한솔케미칼 보세요. 이거 더 가요 여러분들. 한솔케미칼 있죠. 주가가 좋다. 이건 인정. 너무 많이 올라왔어.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그렇게 고평가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더 올라갑니다. PBR 겨우 2배 가지고는 고평가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더 올라가요. 이거 12만원 13만원 더 간다니까요.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나오잖아요. 와, 나 이런 데서 샀으면 대박 났을 건데. 그런 생각 하시죠? 우리 초보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먹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10년 20년이라는 시간 그 이상을 열어놔야지 저거 다 먹을 수 있어요. 10% 20% 여러분들 계좌에 10% 20% 30% 찍혀있는 것을 안 파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50%짜리 수익이 박혀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융 훈련을 받는 거죠. 금융 교육을 이렇게 받는 거고. 정신입니다. 정신. 내 간절한 의지, 마음, 언행, 일치. 꿈을 떼걸지 말고 내가 2020년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즉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견성방송 보고 소파에 누워서 듣거나 침대에서 누워서 듣거나 하시는 분들,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해야 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게임 끝났어요. 경선님 그럼 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신이에요, 정신. 내가 몸이 좀 좋아지겠다, 팔굽혀펴기 한 10개 하고 마무리 하세요. 10개만 하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 굳이. 여러분들 이미 끝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뭘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쟁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해요, 노력하고. 그게 피나는 노력이지, 그게 진정한 노력이지. 야, 남들 할 거 다 하고 남들 하는 시간에 똑같이 하고 그게 어떻게 노력이냐? 그냥 하는 거지, 시간 때우고. 원래 하는 거고. 내가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그래. 나 이번에 한 1시간 뛰어, 운동. 그럼 마라톤 대회 나간 사람들도 야, 기본 다 1시간은 뛰지, 운동할 때. 그럼 나는 2시간 할 줄 알아야지. 2시간 끝나고 또 짜투리 시간에 한 30분 1시간 더 해야지. 그게 노력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경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력을 안 하면은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경쟁 상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식 계속 모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차 팔고 주식 사고 있는데 그 사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단언컨대 못 이겨요. 정신 상태가 다른데, 의지가 다른데 어떻게 이겨? 불타는 의지인데 이쪽은. 나는 그냥 뭐 좀 해보자 뭐 그 정도로 가고 있고, 저 새끼는 막 불타는 의지, 막 차 다 팔아버리고 막 명품 다 팔아버리고 주식에 다 때려박고 막 본업에 신경 쓰고 있는데, 난 무조건 늦게 팔 거야. 그놈이 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못 이겨. 그런 사람들은 5천만원 주식시장에 5천만원 묻어놓고 에라 난 모르겠다, 뭐 그냥 나 60대에 찾으면 되지. 60대에 소뚜껑 열어봐, 어떻게 되는지. 상장 폐지 당할 것 같아? 아모레 퍼시픽 20년 30년 들고 가보라고. 저거 얼마 되는지. 또 황제주 그럴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종목을 10년 20년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간을 어떤 종목은 1년이면 되고, 어떤 종목은 6개월이면 되고, 어떤 종목은 한 달이면 되고요. 어떤 종목은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다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주식의 종목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화끈하게 빠바바빵 치고 가고, 어떤 종목은 막 밑으로 죽여버리고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순 죽이면서 이렇게 횡보 치다가 딱 박스권 횡보 치다가 뚫어버리고. 이게 다 달라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몰빵 치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내가 종목을 예를 들어 10개를 샀어. 사람들이 이것도, 여러분들 오늘 교육 내용 좋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10개를 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한 종목에서 10배가 터져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조정을 주든 상관없이 한 종목에서 10배가 터졌어요. 원금 끝난 거잖아. 그럼 이 10배를 A 종목을 또 사네? 뭐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A 종목을 샀어요. 1000만원 집어넣어가지고 1억 됐습니다. 자, 1억이 이제는 2억도 되고 3억도 되겠죠. 5억도 되고. 이게 복리입니다. 이게 복리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또 주식을 사 모으겠죠. 조정받는 종목을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추가 매수 돌려가면서 이렇게 추가 매수 들어가죠. 그리고 지수가 치고 대세 상승,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 주식을 아마 5년
뭐 5년 전으로 되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인 종목이 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대세 상승이라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되면서 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30막 마이너스 50% 30% 됐던 게 플러스 5% 10% 20% 30% 50% 100% 200% 300% 이상 되면서 어떤 종목은 1000%에서 3000%도 나와요. 싹 올라온다니까.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냐? 2007년도였지. 2001년도 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 봅시다. 코스피가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2001년도에서 코스피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대략 약 463포인트지만은 500포인트를 잡았을 때 20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세 상승이라고. 4배 올라갔어. 5420.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2155포인트야. 저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저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 얼마 올라가겠습니까? 1000, 1500, 2000이니까 300% 터졌죠. 4000, 그쵸? 6000, 그렇죠? 8000포인트가 가야 됩니다. 8000포인트. 코스피 80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나같이 정상적으로 미친놈이 대박 터뜨리는 거야. 이런 똘끼가 있어야 돼. 8000포인트라고. 500포인트 이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기 주식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헬조선 끝났다. 우리나라 끝났다. 우리나라 안 된다. 야, 이민 가야 된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뭐 잘났다고. 이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 지금이 더 헬조선이라 그러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이거 터치 몇 번 딱딱딱딱딱 터치 몇 번 하면은 배달도 오고 뭐 다 되는 세상인데. 저 때는 뭐 계좌이체 한번 하려 그러면 전화로 계좌이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 때는. 코스피 8000포인트라고. 코스피 8000포인트가 가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그 회사가 상장 폐지만 안 맞으면 쫙 올라온다니까. 저 대세 상승을 먹으라는 거야. 저 대세 상승. 그럼 지금 주식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게 궁금하죠. 당연히 저평가죠. 한국거래소에 우리나라 코스피 PBR 지수를 찾아보시면은 0.8입니다. 아직도 0.88, 0.87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다가는 써놨지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 금액이 3개월 연속 최고치입니다. 폭락이 나올 때는요, 폭락에 대비하면 폭락에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폭락이 안 나와요. 외환 보유액이 역사상 최고치로 높은데 우리나라가 한 번 당했잖아. IMF 때. 그러니까 그 뒤에 세대들이 더 이상 털리면 안 된다. 외환 보유액 엄청나게 쌓아놓잖아요. 뭐 터지면 바로 그냥 현금으로 막아버리게. 그러니까 폭락이 안 나오는 거야. 폭락이. 여기가 나오더라도 금방 회복해 버리잖아. 외환 보유액을 쫙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부채 비율이 평균 115%예요. 우리나라는 39%예요. 39.4%.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부채가 국가 부채가 가장 낮은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뇌피셜로 하는 거지. 근거가 없이 명분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주식은 어떤 자료 지표로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품이 꼈느냐? 지금 주식이 비싸다 싸다 그거를 논할 때는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올라갔습니까? 죽을 둥 말둥 하잖아. 개인들 빚내서 주식하고 깡통 차고. 바로 그런 게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는 거다.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도 10억은 찍어야 되지 않아요?
3000포인트 넘어간 것은 봐야지. 사람이 그렇게 근성이 없나? 2607포인트까지 올라갔죠. 3000포인트는 눈을 보고 접든지 말든지 해야지. 근데 3000포인트를 갔어. 이때는 경선이 주식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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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사세요라고 피 터지게 얘기하고 있는데 3000포인트 이제 넘어가니까 견선님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좀 사보려고요. 이제 좀 안정되어 있네요. 야, 이미 주식들 300%에서 1000%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지금 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미국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나는 미국 다우지수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3만 포인트 저는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올해도 괜찮아, 미국은. 그런데도 저는 안 살 거예요. 신규로는.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나도 뭐 이런 데서 샀으면 이런 데서 사거나 분할 매수를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계속 나는 보유를 했겠지. 근데 신규로는 절대적으로 못 사. 왜? 미국 주식은 은행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고평가 비쌉니다. PBR이 단 4배짜리야. 못 사요. 못 산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도 못 사잖아. PBR이 삼성전자가 무슨 뭐 3배, 4배, 5배 되나? 삼성전자 PBR 1배예요. PBR 1배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못 사잖아. 근데 저걸 지금 사겠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니까 폭락 나는 거지. 여기서 손절치는 거지. 여기서 사다가 여기서 손절치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절반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98%입니다. 심각하죠? 이겁니다. 오늘날이에요. 겸손은 지금도 외칩니다. 주식은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 개인들은 왜 실패했을까? 주식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러면 야 겸손아, 주식은 언젠가 팔아야 될 텐데 주식은 결국 수익이 나면은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계속 안 팔고 계속 가져가냐. 사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주식의 철학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주식을 오늘날 팔려고 했다면은 처음부터 그 주식을 샀으면 안 됐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죠? 여기는 부잣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 뭐 연세대, 뭐 카이스트, 뭐 교수들이 돈을 다 쓸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제학과 교수들이 가장 주식을 못하죠. 그쵸? 그게 이미 다 나왔으니까.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주식을 못합니다. 아주 공평한 곳이잖아요. IQ도 필요 없습니다. EQ도 필요 없습니다. 지능지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학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배경이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주식으로 해가지고 단기간에 1000억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식 접었죠. 그냥 자사주만 들고 있고 괜히 선물 옵션 한다 치고 이제 들어오다가 1000억 뺏겼어요. 하지만 최태원은 티도 안 난다는 거. 1000억을 날렸어도. 이게 그겁니다. 근데 서민들은 1000만원만 손실나도 타격이 크죠. 1000억이 아니라.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가 생각했던 가격에 왔을 때 판다.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때 파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에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판다는 거죠. 그럼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오늘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내일도 돈을 법니다. 근데 왜 팔아야 되죠? 이거 왜 팔아야 되죠?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돈을 더 잘 벌고 있는데. 저는 이 휠라코리아 있잖아요. 이 휠라코리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저는 이거 다시 상승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 회사로 거듭났어요. 이 회사도. 지금은 이제 조정 중이지만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완성이 된다면 다시 이 회사는 저는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요즘 보고 있는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바텍이라든지 제가 이런 회사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바텍 이런 회사가 6,000원짜리가 지금 5만원까지 갔죠. 그리고 지금 27,750원까지 현재 조정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30%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바텍이 이번에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 바텍을 내가 왜 좋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주식을 차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는 주식 얘기할 때요. 올해 혹시 처음 뭐 오신 분들이나 제 방송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주식을 이렇게 차트 꺼놓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식을 차트로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을 회사를 보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뭐 증권 애널리스트 뭐 이런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차트 보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차트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또 열어놔야 여러분들이 또 안 답답해 하시죠?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게 나왔죠? 물망초님 별풍선 94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아이고 해피님, 겸손계,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해피님. 자, 올해는 살 좀 빼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짜 나 진짜 뛸라 그랬어. 나 진짜 나도 핑계 한번 댈게. 뛸라 그랬는데 지금 비와. 내가 여름이었으면은 예전에 바닷가에서는 좀 뛰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름이라서 지금 뛰면은 미끄러가지고 다쳐. 특히 겨울이라서. 내 진짜 뛸라 했어. 물망초님 별풍선 94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견성계, 아이고 고맙습니다. 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네 아이고 또 살아나셨네요 물망초님.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물망초님. 내가 뛰려고 하는데 밖에 지금 비와.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다 비오잖아요. 경상남도 합천에서는 39중 충돌사고 나고 어디 뭐 무서워서 차 끌고 다니겠나.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몸무게가 물망초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물망초님 겸손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아이고 주식이 장난이야? 제가 비와요. 네 비오죠. 네 비옵니다. 몸무게가 75kg야. 와, 나 진짜 내가 오늘 교촌치킨 먹었는데 밥이 없어서 집에 그 밥을 안 해놔가지고 제가 75kg라서 이거 65kg. 그러니까 저 프로필 사진을 내가 이거를 하려면 사실 내 꿈이 아이돌이었어. 여러분들 내가 잠깐 썰을 풀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원래 제 어렸을 적 꿈이 그 가수였어요. 가수, 연예인 되는 거.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였어 내가. 진짜로.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못하지. 제가 그래서 중간에 제가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겸손이. 그래서 뒤늦게라도 야 돈 좀 벌고 나 좀 배우 한번 해볼까? 진짜로 나 진짜 고민하게 생각. 유해진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뭐 있나 싶어서 밑바닥부터 한번 해볼라 했어 진짜로. 거짓말 농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썰을 풀면 우리 학교에 잠깐 다녔거든요. 신화 있죠 신화. 농담하지 말라고. 그 신화 신혜성 있죠 정필교. 그 정필교가 그 형이 저희 그 학교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태권도 했었는데 운동하기 싫어서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오디션 본다고 막 가수 되겠다고.
그랬었다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을 따라갔어야 돼. 내가 그 형을 물론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았으면 따라갔을 거야. 진짜 그냥 따라갔었어야 돼. 나도 가출해가지고 신혜성 따라서 가서 뭐 같이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뭐 뭐라도 됐겠지. 아무튼 제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했는데 일단 배를 탔어요. 일단 자 이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택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바택이 치과 S선 업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에서 우리가 이를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걸 파노라마식으로 쫙, 요즘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파노라마가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나 어디 그 가보시면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어떤 한남더 힐이라든지 특히 거기 어디야 거기 트리마제 황치열 사는 곳이라고 뭐 유명해가지고 트리마제 거기 딱 가보면 파노라마로 쫙 이렇게 막 한강 종합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산의 마린시티 뭐 제니스 뭐 아이파크 경동체 제이드라든지 뭐 이런 LCT라든지 그런 쪽은 그렇게 되잖아요. 파노라마처럼. 그러니까 치과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쫙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바텍이 이번에 신제품을 내놨죠. 이 뉴스 나왔나? 여기도 나왔네. CT 촬영하는 강아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강아지 봐봐, 이거 강아지. 원래 이게, 그, CT가, 강아지하고 반려견,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어디 다쳤을 때 CT를 촬영해가지고, 암하고 종양까지도 이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 한 방 찍어버리면. 근데 이게, 이 장비가 그동안 없어서, 동물병원에서는, 좀 아주 큰 동물병원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거를 썼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겁나게 비싸. 한 3억 이상해, 그게. 3억이 넘어, 한 대.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죽어나는 거지. 연봉도 높지도 않은데, 수의사들이. 수의사들 잘 벌어봐야 한 1억 정도거든, 연봉이. 1억, 2억. 뭐 그 선이거든요, 수의사들이. 진짜 잘 나가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하는 건데, 이 바텍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세계 최초.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 반려시장 동물의 어떤 그런 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를 봤을 때는 40%가 성장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제가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강아지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몸이 좀 아프더라도 병원에는 좀 늦게 가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아프거나 고양이 뭐 어떤 내 그 반려견이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병원 직행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강아지를 먼저 챙겨요. 고양이라든지.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키우신 분들은 뭘 알아? 모르지 당연히. 야, 개 팔자가 개 팔자가 상팔자구나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그거예요. 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러죠.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라 물론 인식 자체가 조금 문제지만 목줄 뭐 문제도 있고 아무튼 간에 뭐 제도가 우리가 좀 약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바텍은 이미 엑스레이 레이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동물 전용 CT를 1월 달에 출시를 했거든요. 이번 달에 출시를 했어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아마 이렇게 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치과에서는 명실상부 시장 점유율 3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3위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의 바텍은 한번 조정을 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면은 어떤 깔끔하죠.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뭐 대차대조표 보고 있으면은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차입금이 64억, 2018년도에는 203억이 작년 3분기 실적 3분기 기준 64억으로 70%가 줄어들었죠.
그 상황에서 작년에 매출에 재작년 2018년도 매출에 2344억, 2019년도 이미 분기 실적을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2019년에 2700억에 넘어갈 텐데 연간 그걸 하더라도 저는 이 시가총액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최소한 지금 한 6천억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기준 내가 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좀 내가 이렇게 여유있게 보는 종목이라면 1차적으로 4만원은 가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건 매수가가 나는 뭐 어차피 4만원에 팔 거면 나는 지금 사가지고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더 사고 아니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무조건 4만원에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사겠다 그러면 여기 노리시면 되는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기술적으로 월봉상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을 이렇게 하면은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 기술적으로 여기가 저항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이거는 잘못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하면은 부자가 되지가 않아.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오스테인 임플란트라든지 베티움이라든지 이런 그 치아 보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노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물망초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나이 먹기 싫어.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일본보다 뭐 2배 이상 더 빠릅니다. 세계 넘버1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그러면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임플란트가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겠습니까? 고령화 사회는 나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세계적으로 임플란트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주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다. 근데 좋다 이거야. 임플란트가 늘어나. 이 회사 좋네. 좋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3만원을 사든 4만원에 사든 뭘 사든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과연 이걸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겸손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회사 주식 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임플란트 할 때 이 회사 주식 팔고 임플란트 해라. 제가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런 클리오라는 종목을 봤을 때 물론 LG생활건강의 경쟁 상대죠. 클리오의 경쟁 상대는 LG생활건강, 그 다음 뭐 애경산업 등등이 됩니다. 이건 경기가 어려워도 내수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필품은 필요합니다. 사람은 생필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치약, 칫솔, 비누 뭐 등등 샴푸, 린스, 뭐 트리트먼트, 바디 샤워 뭐 다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가는 회사잖아. 이 회사가. 지금도 누군가는 치약 칫솔을 쓰고 있고 누군가는 비누를 쓰고 있고 누군가는 뭐 뭘 또 쓸 수 있고 샴푸도 쓰고 그렇죠. 결국 또 사야 되고 소모품이니까. 그런 이런 클리오라는 회사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런 비슷한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BGF 리테일이라든지 어떤 그 편의점 관련주,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24시간 영업하는 가게. 지금 이 시간에도 물건을 파는 회사. 제가 그런 회사가 좋다 그랬죠.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회사가 저는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4차 산업 중에 뭐 우리가 크게 5G,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배송이거든요. 배달의 민족 보셨죠? 그러니까 현재 4차 산업은 24시간 물건이
팔리는 회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근데 이거는 또 차트를 보면 못 삽니다. 왜? 죽은 차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박스권이죠. 차트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뭐 아래로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아래로는 35,000원, 위로는 4만원이죠. 35,000원에 사가지고 4만원에 매도, 또 기다렸다가 35,000원에 사가지고 4만원에 매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이거 뚫어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놓아준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면 그럼 경손, 야 그럼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더 사면 되지. 너 이거 샀을 때 확신이 있어서 샀을 거 아니야. GS 리테일이 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위로 갈 것인가, 성장성이 높을 것인가, 매출액이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매출액이 앞으로 떨어질 것인가, 사람들이 편의점을 점점 더 이용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이용을 덜 할 것인가. 아무리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은 또 이용을 합니다. 편의점 편하잖아요. 저도 집 앞에, 요즘에는 집 근처에 다 편의점, 어딜 가든지 대부분 진짜 깡 시골 아니면은 대부분 다 있어요. 걸어서 10분 안쪽에는 다 있습니다. 5분 전후로. 그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편의점은 그렇다. 1, 2인 가구가 많아지니 편의점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하이트 진로도,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치면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간이 술을 끊지 않는 이상 하이트 진로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배당, 배당 기대가 되죠? 하이트 진로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맥주의 종량제 가격, 세금이 기존 뭐 1,700, 1,8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낮춰졌잖아요. 우리가 세금 낼 때. 그러니까 이게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뭐 그동안 뭐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테라의 흥행 자체가 엄청 났었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이트 진로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갔다가 갔다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이 종목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 참고로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에서 적정주가 계산법을 안 알려주셨는데 들은 사람 한해서 적정주가 계산법 영상 보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네. 적정주가는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의 적정주가를 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회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요. 적정주가가 예를 들어 지금 10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적정주가 10만원짜리인데 지금 5만원짜리야. 저평가죠. 근데 5만원짜리 샀어. 만약 그게 10년 동안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 두산인프라코를, 이 두산인프라코의 적정주가가 얼마냐면은, 제가 이거를 적정주가로 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적정주가는 15,000원이에요. 질문은 좋았어, 알파벳. 아주 질문 좋았습니다. 적정주가는 15,000원이거든. 그럼 15,000원짜리를 만원에 주고 샀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래 50%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존버야? 일반 개인들이 이거 존버할 수 있다고 이거? 15,000원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SK 네트워스의 적정 주가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사실 지금 이거는 10,000원이거든요. 이건 10,000원이에요 적정 주가가. 근데 5,600원이야. 그럼 지금 사야 되거든. 이거 지금 사야 되잖아.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근데 못 사죠. 왜? 급등도 안 나오고 상한가도 안 나오고 짜증나니까 급하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내 성향이 어떤 거느냐,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거냐.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벳님은 일단은 더 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식에 대한 가치관을.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그때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 말은 누구나 다 해요. 내가 그러니까 특강에서도 뭐 ROE, 퍼, 뭐 PBR, BPS 우리가 이런 거에 다 있어요. 뭐 퍼, PBR, BPS, EPS, ROE, ROA, 영업이익률, 유보율, 뭐 부채 비율 이거 다 봐. 이거 다 보면은 살 수 있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심플해서 주는 거지. 그리고 이 겸손이 적정 주가 이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알려주겠습니까? 그거는 좀 주식 회계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적정 주가 계산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전문가들마다. 요즘에는 그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 한 10년 전에야 10년? 11년 전? 11년 전? 12년 한 12년 전쯤에는 적정 주가의 어떤 공식화가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사람인 HR은 잘 가던데 모 회사인 다우기술 데이터는 못 가던데 어떤 이유일까요? 사람인 HR은 자 이렇게 잘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우기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다우기술 이거 왜 못 가냐고. 이거 이 딱 한마디로 제가 다우 데이터 이런 것도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하겠습니다. 다우 기술은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고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바로 다우 기술은 키움증권의 지분율을 50%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실적이 좋잖아요, 이 회사가. 근데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주주로서는. 이유가 없어. 수급의 영향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식이 이런 거야. 그니까 실적 좋고 재무 좋고 백그라운드 연기금 들어가 있고 다 좋은데 주가가 못 가는 게 여기 주주들은 미치는 거지. 답답하고 아 이거 지금 뭐 한 25,000원 27,000원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사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안 사. 왜? 재미없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효자 종목이지. 근데 사람인 HR을 또 간다는 거야? 이 사람인 HR 왜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다우 기술의 지분율이 있죠. 다우 데이터도 있고. 하지만 사람인 HR이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책주다. 문재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정책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다 한번 밀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주예요, 이게. 일자리 정책. 그러니까 중상층의 일자리들은 줄어들었고 특히 40대의 일자리들이 줄어들었고 60대 이상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야. 어찌 보면은 우리 60대 분들 뭐
일자리 안 생겨가지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겸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금융교육도 이렇게 받고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40대 때 겸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금융교육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잘 했으면은 60대에 아주 노후 준비 다 되고 했을 텐데 뭘 알아야 그걸 했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렇습니까?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 부모님들 교육, 금융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아갈 여유도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정책 때문에 사람인 HR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더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면 당연히 다우 기술이 이제 가져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이 종목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뚜렷하게 좋아지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재작년보다 떨어졌죠. 네, 2018년도는 영업이익이 74억. 네, 작년 컨센서스는 59억이죠. 이게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올라간다?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책주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맞아, 사람이 먼저지 뭐. 그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번은 잘한 것도 있고 확실히 못한 것도 있어. 박근혜도 그랬어. 박근혜 때도 나는 박근혜 때 제일 잘한 게 뭔 줄 알아? 전두환 터는 거. 근데 박근혜조차도 전두환을 털다가 결국 그 뒤까지는 못 털더라고. 야, 나는 박근혜 처음에 당선돼가지고 야, 그래도 전두환 딱 그거 사죄 털 때 야, 쟤 잘한다. 일단은 그랬는데 그 다음이 딱 브레이크 걸리더라고. 지금 문재인도 봐봐. 적폐청산 막 하는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대단한 거야. 저게 진짜 전두환 저 새끼는 대단한 거야. 저 새끼 제 개인 재산 내 피셜로 보자면 학자들이 그러잖아. 저 재산 한번 파헤치면 한 300조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야, 저게. 중앙 에너비스도 확인이 없어서 90%를 놓쳤죠. 확신? 중앙 에너비스. 이거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이 나오니 오늘 같은 장에서 종목들이 2,000개, 대략적으로 한 2,000개 중에 한 10% 초반만, 전체 시장의 10%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냥 종목들이. 90%는 오늘 다 하락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S가 장중에 빨간불 들어왔거든. GS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큰 종목들이. 뭐 SO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흥구석유라든지 뭐 이런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러한 개별 종목들이 좀 오늘 급등이 나왔다. 거기에다가 금 관련된 이런 테마 엘컴텍, 옛날에 우리 엘컴텍으로 또 수익 좀 많이 냈잖아. 우리 VIP원들 겸손히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나? 아무튼 이것도 엘컴텍도 이때 우리가 2번 이렇게 했었죠. 엘컴텍도 이거 금 관련된 테마주다, 금 테마주다 뭐 해가지고 오늘 엘컴텍 이렇게 또 급등도 나오고요. 네. 시타델님이 올해는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알파벳님 올해 어떻습니까? 기분 괜찮아? 저는 여러분들 저는 올해 느낌이 좀 좋아요. 그냥 느낌이 좋아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 느낌이 쎄 해가지고 좀 안 좋습니까? 저는 올해 느낌이 좋아요. 대아티아이도 가야 합니다. 대아티아이 요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힘들죠. 이런 종목들이 힘들 거야. 남북경협주들. 그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나옵니다. 신년사. 여러분들 내일 대통령 신년사 나오는데 제가 예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면 진짜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제 분야를 접목을 시키면은 내일 신년사가 나오지. 내일 7일이니까 그 남북
철도 도로 확충 이건 나옵니다. 내일 이건 내일 100%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 나와요. 근데 우리가 UN 제재를 제가 찾아보니까 UN 제재 이걸 찾아보니 상업적으로 철도나 도로를 깔 수는 없다. 상업적인 목적이라면 하지만 비영리 단체로 하는 목적이라면은 이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남북이 철도 까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그래도 가끔 이렇게 또 해줘야지. 맨날 정은아 이 새끼가 그냥 대가리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바로 남북 철도 저거였거든요. 남북 철도 첫 소식은 이미 들어갔죠.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 중국의 리커창 그쪽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죠. 중국이 많이 도와달라. 중국 오케이 알았다. 그 다음에 올해 시진핑이 4월달에 이변이 없는 한 옵니다. 한국에 입성을 해요. 네, 옵니다. 올해 4월달에 시진핑이 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힘을 이제 실기 위해서 아마 한 번 더 얘기할 거고 내일 신년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 철도 도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근데 이건 얘기하기 힘들어. 왜냐면은 개성공단하고 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있잖아요. 이거는 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런 줄다리기 힘에 있어서 그리고 정세가 또 이란의 그런 어떤 돌발 변수가 났잖아요. 세계 정세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때가 안 좋으니까 이건 좀 이렇게 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 또 몰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대요. 의리 막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니님 뭐 의리 해가지고 세뇌가 그렇게 돼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돼서 10만원 마이너스 나던데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들고 가고 있어서 영풍 제지 추가 매수 했어요. 야 추가 매수 또 들어갔습니까? 이거 추가 매수 했다고? 이거 좀 수익 좀 났겠는데? 이거? 아니면 조금 뭐 거의 본전 정도 되거나 보합권이라든지. 저도 작년보다 느낌 좋아요.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좋아요. 올해도 좋은데 내년이 더 좋아.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고야 고라고. 지금은 고 해야 돼. 자본주의를 믿고 겸손을 믿어봐. 할 수 있어.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급등락에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식을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저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작년같이 폭락은 없긴 한데 급등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돌발 악재시 광망하고 악재 소멸시 관심 갖고 신용 미수 될 수 있는 한 상승 초기 써야 하며 하락 시에는 빨리 청산해야 리스크 손실. 주식에 리스크는 없습니다. 밀정님.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초보는 만듯해요. 네, 파산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어디서 경선 방송에서 신용 미수 얘기를 하고 있어? 깃방망이 아주 1, 2, 3 강냉이 다 날라가는데. 당신 미쳤어? 연초부터 신용 미수 쓰게? 밀정님 돈 안 벌 거야? 야 성인인데 아직도 신용 미수 쓴다고? 이 새끼가 미쳤나? 주식이 장난이냐고. 주식이 장난이야? 이거 그러잖아. 빚내가지고 주식한 사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봤어? 주식에 리스크는 없어. 근데 왜 리스크라 그래? 이 변동성 때문에 리스크라는 거야. 야 삼성전자 사라니까? 왜 삼성전자 안 사?
꼭 주식에 돈 못 번 사람들 특징이 삼성전자는 안 산다? 아 진짜 아니 이게 팩트야. 주식에서 돈 못 번 사람들 특징이 딱 정말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가 삼성전자가 없어. 미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주식을 10년 여러분들이 주식을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10년 15년 20년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 못 사. 왜? 계속 올라가거든. 계속 비싸다고 해. 계속 비싸다고 하다니까. 맨날 비싸다고 해. 한 주에 50만 원도 비싸다 그러지. 이때 당시에 한 주에 40만 원도 비싸다 그러지. 한 주에 100만 원도 비싸다 그러지. 뭐 애플한테 쫓겨가지고 뭐 시장 점유율 2위로 하락하고 화웨이한테 다 잡혀가지고 이제 3위 4위 노키아 꼴 난다 뭐 그런 헛소리나 찍찍찍찍 대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못 사는 거야. 당신들이 돈을 못 번 이유가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거야. 특히 밀정. 어디서 신용 미술을 쓰려 그래. 정신 차려.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예전에 강퇴 한번 당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경선이 기억력이 좋아? 요즘 오메가3 먹고 있다. 여러분들 그 신용 미수는 쓰지 마세요. 네, 빚내서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동성 때문에 리스크라는 거지. 지나고 보면 이거 다 리스크지. 리스크 이런 게 지나고 보면 뭐야 다 부질없어. 다 가는 건데 지나고 보면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야 10년 전에도 그랬어. 5년 전에도 그랬고. 내가 2016년도 1월달에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뻘짓거리 하지 말고 삼성전자 사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샀잖아.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 1번 한번 눌러봐. 왜 공개방송에서 아무도 없을걸? 이게 팩트야. 나 그거 증거자료 다 있는데. 야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2016년도 1월달입니다.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수 115만원 매수 1차 목표가 200만원 2차 목표가 뭐 300만원 외치고 있었는데 그치 맨날 뭐 소액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 신용 미수 대출해가지고 절대 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자 잘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밀정님 그 신용 미수 쓰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초보라고 했지만 고수들도 신용 미수를 안 써요. 프로들도 신용 미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국수처럼 자살하는 거지. 12억 벌면 뭐해? 자살하지. 네 좋습니다. 야 밀정 저 새끼 1번 안 치네. 저 새끼 아주 연초부터 이 새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나. 결혼 안 했지? 결혼했으면은 큰일 날 사람이야. 야 NC소프트 내 생각 많이 날 거야. 실적 기대감으로 57만 9천원 연 사상 최고 신고가. NC소프트 커봐. 내 말 듣고 그냥 가만히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가만히 그냥 짱박아 있었으면은 이거 100만원 갈 텐데. 몰라 나는 이거 무조건 100만원이야. 그냥 100만원이야 이거는. 100만원도 갈 수 있고 140만원도 갈 수 있고 몰라 이거. 네. 아이고 네 좋은 하루님. 네 아예 꺼두었습니까? 아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아이고 지중왕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그 우리 팬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팬가입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너무 팬가입 수가 너무 적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팬가입 하면은 좋은 게 뭐냐? 경선이 돈을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순위가 올라가요. 아프리카 주식 딱 쳐보면 제가 상단에 떠요. 순위가 좋으면은.
계속 저는 이제 하단에 있으니까 장중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무슨 카지노장을 왜 엽니까? 장중 방송 할 필요도 없고. 뭐 워렌 퍼핏이 장중 방송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특징이 남의 돈으로 안 하고 무조건 자기 돈으로 투자했더라고요. 그렇죠. 남의 돈은 어차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은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젊으신 분들 특히 3, 40대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30대, 40대, 50대 분들 그 전문가 잘못 고르면 여러분들 그 작살나요. 진짜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도 잘 고르시고 30대, 20대 분들은 뭐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3, 4, 50대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지금 어떻게 과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제 생각이 많이 날 텐데 내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고 항상 방송으로 나를 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내 시간이 지나서 내 생각 많이 나는 사람들은 교성방송을 이제 끊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쫙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이상 봤더니 야 10,000원짜리가 결국 저 새끼 말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 갔네. 네. 저희 개새끼가 저거 끝까지 저 새끼 저거 신용미소 또 얘기하고 있고 저 새끼가 너나 써 이 새끼야. 그런 말은 신용미수 저 새끼가 아주 저 미친 새끼 저 새끼 저거 야 이 개새끼야. 아 또 이러면 또 여성 시청자분들 또 떠나가는데 아유 저 새끼가 저거 신용미수 빨리 청산하고 악재 소멸 끝나노. 야 악재 소멸 끝나면은 이미 주식은 가있다니까. 야 NC소프트 이 새끼야 이거 야야야야 야 이거 북한하고 저지랄 떠올리고 있는데 NC소프트는 왜 계속 가고 있냐 저거. 저 새끼가 저 미친 새끼가 저거 야 이란하고 미국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북한하고 중국 아니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저짓거리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그게 뭔 상관이야. 이 회사가 저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야 삼성전자가 무슨 오늘 삼성전자 안 떨어진 것 봐. 삼성전자가 무슨 피해를 봐. 미친 거지. 원래 저 사람이 한 번씩 예전에 강퇴를 몇 번 당했어요. 저 사람이 여러분들 강퇴를 당해가지고 아주 제가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세게 한 거고 떡배기 깨야 될 놈인데 저 새끼 아주.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야 경선방송에서 신영미수 이 새끼가 지금 내 정도의 길 아프리카 TV에서 유일하게 가치투자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한 사람인데 야 내 앞에서 신용미수 치라고? 아무리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야이씨 이 새끼가 못 버텨. 반대매매 나오지. 초보자들이 또 그거에 혹한다.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말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워렌 버핏 이미 투자 전략이 50년, 60년에 워렌 버핏 70년 동안에 워렌 버핏 투자 전략이 나왔잖아요. 70년 이상 했잖아. 워렌 버핏이 주식을 70 몇 년을 한 사람이 이미 투자 전략이 전 세계에 다 노출이 되고 다 공개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왜 못 벌까? 안 따라하니까 그래. 막말로 구찌, 아까 샤넬, 루이비통 뭐 그런 거 살 돈은 있고 차 살 돈은 있고 주식 살 돈은 없는 거지. 여행 갈 돈은 있고 주식 할 돈은 없고. 새 또라이.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전체 시장 중에 한 2,000개 중에 예를 들어 한 약 2,000개 중에
320개 정도가 올라갔어요. 오늘 320. 네, 3개. 그러니까 10% 조금 한 11%, 12%만 올라갔거든요. 오늘 종목들 자체가.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은 물론 기관들이 좀 3일 연속 좀 파네요. 1조 3천억어치. 하지만 외국인들이 또 소폭 들어와요.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물론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연초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의 수급 영향을 보면 개인들은 3조 3천억치를 팔았고 외국인들은 아직도 2조 1천억치의 순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연기금도 2427억 매수 중이거든요. 개인들만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올해 느낌 좋으니까 여러분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식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소폭이 좀 밀리죠. 0.6%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우리가 뭐 주식을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시장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다음 WTI 국제유가는 경선이 그랬어요. 이건 배럴당 80달러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배럴당 63달러예요.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란의 어떤 명분, 세계 경제가 어떤 세력들이 메이저 세력들이 이란의 어떤 중동 유가 급등했다는 어떤 불확실성의 명분을 깔고 유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가면은 디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질 겁니다. 금융장세가 그때 돌아올지 몰라요. 결국에는 WTI 국제유가는 저는 100달러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도 제가 온스당 1200달러 1100달러 했을 때 여러분들 금펀드 들어라. 금펀드 나는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지만 펀드를 굳이 이렇게 들 것 같으면 금펀드가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물망총님께서 겸손계 3개나 이렇게 쏴주시고 94개 아니 94개 3번 쏴주시고 아이고 물망총님 고맙습니다. 네. 올해도 이 겸손은 네, 아주 개시양 마이웨이로 밀고 가겠습니다. 네, 올해도 제가 밀고 갈게요. 네. 내일 대통령 신년사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대통령 신년사가 어떤 내용 이렇게 오가고 할 때 또 관련 또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또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나올지 또 이제 경제 얘기 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 오늘 같은 모습, 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손절 없는 전문가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물망초님 고맙습니다.